절대전략입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정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순매도세에 나서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진 하루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나타낸 여기에 좀 주목해서 한 주를 주셨는데요. 체크 포인트들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시장 컨셉이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이제 1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미증시를 보더라도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실적주를 중심으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 전망과 또 이제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최근에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좀 특히나 이제 신흥국 증시가 좀 하락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와 이제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신흥국 증시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차 이제 달러와 이제 금리가 동반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일 영업일 중에서 지금 9 영업일을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또 재차 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순매도로 좀 전환했다는 점, 이러한 부분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주 중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텐데요. 주목하고 계시는 이번 주 증시 일정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내일 4월 13일 이제 화요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뭐 좋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별로 과연 이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즉 이제 국가별로 좀 차별화의 초점이 좀 맞춰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4일 수요일에는 JP모건과 이제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지금 미국 은행주들의 좀 실적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이제 은행주에 대한 실적 추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주 수요일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이번 4월 15일 목요일에는 이제 TSMC와 또 이제 델타항공 등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TSMC의 실적과 또 가이던스 발표 내용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주 목요일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이제 4월 16일 금요일에는 중국의 GDP 성장률과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좀 개선세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이러한 경기 회복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들 쭉 봐주셨네요. 우리 증시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들이 많은데 예고편을 보여줄 만한 그런 기업들도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은 일정까지 쭉 봤는데 이 일정이 어떻게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여질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과 더불어서 오늘까지 지금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좀 등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별한 이제 포지션이 없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은 1%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향후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구조적인 그러한 수급 개선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이번 주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달러와 이제 금리가 동반해서 좀 하락하는 가운데 미증시에서는 이제 성장주들 뭐 테슬라를 비롯한 애플 뭐 이러한 기존의 이제 성장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나왔었는데 재차 이제 성장주들이 좀 반격할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격적으로 배터리 관련한 이제 합의를 하면서 지금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성장주 반경 가능성 그와 함께 또 이제 배터리발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업종 중심으로 좀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2차 전지 관련 업종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계속해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주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시장에 이제 관심은 기업들의 이제 실적으로 좀 주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분기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한 뭐 포스코를 비롯한 이러한 철강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금융 업종, 유통 업종 같은 이러한 1분기 대표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성장주, 2차 전지 실적 이렇게 4가지 체크 포인트로 주셨는데요. 그러면 한 주 동안의 절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이번 주도 뭐 심플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내외적인 변수보다는 무엇보다 이제 실적 장세가 본격화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화학, 철강, 뭐 기계 앞서도 말씀드린 뭐 그러한 금융이라든지 유통업종 이러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도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수급에서는 외국인을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매도 물량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좀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코스닥으로의 쏠림 현상 지금 1000포인트까지 넘어선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승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급에서 좀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매도 강도가 좀 약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중소형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이러한 개별 종목 중심의 그러한 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이익 전망치가 좀 좋아질 기업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코스닥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배경에 뭐 강력한 수급이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개별주들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서 이 코스닥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종가 기준으로는 2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는 1000포인트를 넘어선 적이 없었고요. 앞서서 이 1007포인트는 지난 1월 26일 장중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넘어서더라도 이날 종가가 994포인트였거든요. 1000선을 넘어서면서 종가를 만들어낸 만큼 이제는 저항선이 아닌 지지라인이 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있으시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핫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한 내용 그 내막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추적 비가 오는데요. 또 남은 시간 좀 여유롭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